30년 전 할머니의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온갖 영양제와 건강식품이 넘쳐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더 건강했던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기 시작했지? 왜 이렇게 자꾸 아픈 곳이 늘어나지? 사실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한 숟가락, 한 젓가락 속에 말이죠. 요즘 텔레비전만 켜면 나오는 광고들 보세요. 이것도 먹어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하루에 알약만 10여 개씩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효과는 어떤가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소화는 안 되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몸에 좋다는 걸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왜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안 들까요? 혹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영양제를 한 움큼씩 먹는데도 왜 몸이 안 좋아지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시죠. 건강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변화가 없어.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밥상은 어떤가요? 아침은 대충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점심은 라면이나 김밥으로 넘기고 저녁도 피곤해서 간단히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드시면서 영양제로 보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라는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기초공사 없이 인테리어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튼튼한 집이 될까요? 영양제는 인테리어예요. 기본 밥상이 바로 기초공사인 거죠. 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차린 집밥을 드실 뿐이죠. 그런데 그 집밥이라는 게 뭘까요? 화려한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반찬 몇 가지예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정도. 이런 소박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평범한 음식들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먹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만 해도 그래요. 그냥 매운 채소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십 가지 유익한 균이 들어있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시금치 나물도 마찬가지고요. 철분, 엽산, 비타민이 가득한데 시중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보다 흡수율이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최고의 건강식품인 경우가 많아요.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평범한 반찬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만들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복잡한 영양학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이에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요리법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거든요. 평생 먹던 반찬을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 드셨는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져요. 그런데 좋은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몰랐던 거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식탁 위에 이미 답이 있어요. 단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반찬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숟가락이 내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재료가 가진 특별한 힘은 뭘까?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건강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달라질 거예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실제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거든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이런 작은 것들이 결국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 반찬 하나만 평소와 다르게 만들어 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반찬 하나를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하루씩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밑반찬들이에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중에서도 특히 콩나물을 한번 살펴보죠. 대부분 콩나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값싸고 흔한 채소, 해장국에 들어가는 재료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콩나물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콩나물에는 우리 몸의 피로를 푸는 성분이 가득해요. 특히 간 기능을 도와주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 날 해장국에 콩나물을 넣는 게 그냥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예요. 대부분 콩나물을 팔팔 끓여서 물컹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돼요. 콩나물은 살짝만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야 영양도 지키고 맛도 좋아져요. 그리고 양념할 때도 마늘과 참기름만 조금 넣어도 충분해요. 너무 짜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든 콩나물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특히 오후만 되면 졸리고 기운이 없던 분들이 변화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건 김치예요. 김치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식탁의 기본이죠. 그런데 요즘 시판 김치들 드셔보면 어떤가요?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아니면 너무 셔서 속이 쓰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치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김치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배추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변비 해결에 효과적이고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문제는 요즘 김치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발효시키려고 설탕을 많이 넣거나 색을 내려고 인공 조미료를 넣거나 그러면 김치 본연의 건강한 맛과 효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담그시는 걸 추천해요.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김치 담그는 것만큼 간단한 요리도 드물어요.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어 버무리고 숙성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직접 담근 김치를 드시면 시판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맛과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먹을 때마다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물류예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고구마 줄기. 이런 나물들도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안 드시죠. 맛이 밋밋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만들기 귀찮다고 생각하시거나 하지만 나물만큼 우리 몸에 좋은 반찬도 드물어요. 특히 시금치만 해도 철분, 엽산,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요. 도라지는 기관지 건강에 좋아서 기침이나 가래가 자주 나오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고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결에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이런 나물들을 제대로 만들려면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먼저 삶을 때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찬물에 헹굴 때도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요. 양념할 때는 간장, 깨소금, 참기름 정도면 충분해요.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나물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만든 나물들을 매일 한두 가지씩 번갈아 가며 드시면 몸이 정말 가벼워져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변화를 빨리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생선 반찬이에요. 조림이나 구이 형태로 만드는 생선들 말이에요.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같은 것들이죠. 생선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정말 훌륭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기보다는 생선이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적어요. 또 오메가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문제는 생선 요리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린내도 나고 가시도 있고 조리법도 복잡할 것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고등어 한 토막 사다가 소금 뿌려서 구우면 그게 바로 훌륭한 반찬이에요.
갈치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깔고 졸여도 좋고 그냥 간장에 졸여도 맛있어요. 중요한 건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거예요. 눈이 맑고 살이 탄탄한 걸로 고르시면 비린내도 별로 안 나고 맛도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 반찬을 드시면 단백질 보충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콩 반찬이에요. 콩자반, 콩조림, 두부조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이소플라본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콩 반찬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거예요. 콩 자체가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간장이나 설탕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담백하게 만드는 게 콩의 영양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아요. 콩자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조금씩 드시면 돼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버섯 반찬이에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같은 것들로 만드는 반찬들 말이에요. 버섯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한 식재료예요.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요. 버섯 반찬 만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버섯 자체에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른 팬에 볶듯이 하다가 나중에 양념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버섯 특유의 쫄깃한 식감도 살리고 맛도 진해져요. 간은 간장과 마늘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요. 버섯 자체가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양념이 필요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절 반찬이에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갓 같은 것들이고 여름에는 오이까지, 고구마순 같은 것들이죠. 가을에는 도라지, 더덕, 겨울에는 무, 배추 이런 것들이요. 제철 채소로 만든 반찬은 영양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또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봄에 나는 냉이는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해주고 여름 오이는 더위로 지친 몸에 수분과 시원함을 줘요. 이런 식으로 계절에 맞는 반찬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몸의 리듬도 맞춰지고 건강도 좋아져요. 중요한 건 이 모든 반찬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콩나물 반찬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다음 주에는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반찬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런 것들은 우리 집에도 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맞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 곁에 늘 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듣고 내일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건 마라톤 같은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에는 콩나물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에는 김치 담그는 걸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나물 하나를 추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한 반찬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이 반찬이 내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 한 젓가락이 내 건강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드시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져요. 반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급하게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가능하면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길 바라요. 텔레비전 보면서 대충 넘기지 마시고 핸드폰 보면서 기계적으로 먹지 마시고요. 음식에 집중해서 맛을 느끼면서 드세요. 이 콩나물이 정말 아삭하네. 이 김치가 정말 시원하고 맛있네. 이런 식으로 음식과 대화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빨리 오고 과식도 하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식사 자체가 즐거워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과 함께 드시라는 거예요. 혼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세요.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은 맛도 더 좋고 건강에도 더 좋아요. 대화하면서 천천히 드시게 되니까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이 실제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그리고 장보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마트나 시장에 갈 때 오늘은 뭘 사지? 하고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반찬을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세요. 그러면 충동 구매도 줄어들고 필요한 재료를 빼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또 제철 채소가 뭔지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철 음식은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자연이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주는 거거든요. 봄에는 새순이 나오고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채소가 나오고 가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뿌리 채소들이 나오고요. 이런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드시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요. 요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복잡한 요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영양소도 파괴되고 소화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짜게 만들 수도 있고 싱겁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맛이 생기고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만들어져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이에요. 요리하는 시간을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한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들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내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명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칼질하고 볶고 무치는 이런 반복적인 동작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만족감이 있어요.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질도 높아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해서 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은 지속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확실한 변화를 느끼려면 석 달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귀찮고 시간도 부족하고 효과도 바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고비예요. 그 고비를 넘기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몸의 변화도 확실히 느끼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지고요. 이런 변화들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게 돼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해주고 정보도 나누고 만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콩나물 무침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런 작은 경험들을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기부여도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정말 기대돼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반찬부터 시작해보실 건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식탁,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